불편한 거 다 없으세요?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저번 성형외과 수술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매복사랑니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숨 삼키지 마시고 검사 시작합니다. 오늘 왼쪽 아래 사랑니 빼러 오신 거죠? 제 사랑니가 다 누워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보통 매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사랑니도 좀 그런 유형의 사랑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총 3개의 사랑니가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왼쪽 위나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완전 매복이라 그래요. 잇몸으로도 완전히 덮여있고 뼈 안에도 완전히 묻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왼쪽 아래는 지금 잇몸이 이렇게 덮여있고요. 치아가 일부분 나와 있어요. 약간 부분 매복 사랑니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치의 난이도가 어떤지 궁금해요. 이 위쪽이나 오른쪽의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런데 왼쪽 아래는 신경이 가깝기는 한데 방향이 조금 그래도 치아랑 피해져 있고 그래도 치아가 일부분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네.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섭거나 또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해가지고 그런 이유들로 사랑니를 방치하기도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좀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히 매복된 치아까지 사랑니를 모두 빼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완전히 누워서 매복되어 있는 경우는 발치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사람도 꽤 많고요. 증상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불편해서 오셨던 왼쪽 치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제 빼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치아가 일부분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앞치아와 사이에 이렇게 V자 형태로 공간이 생겨요. 그렇게 공간이 생기면 문제가 음식물이 저기 끼는데 우리 생각보다 양치를 할 때 여기까지가 잘 닦이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음식 끼임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라든지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충치가 생기면서 이제 앞치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치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저도 사실 마취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수면 마취 하거나 아니면 전신 마취 해가지고 사랑니를 뽑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또 좀 특이한 케이스들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의식하 진정 치료라고 해요. 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사실 의식은 있는데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진정을 시켜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치과 가면 소리도 무섭고 냄새도 나고 하면 사실 무서운 게 맞아요. 발치해야 되는 치아 개수가 많거나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꽤 크신 분들은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정 치료를 하기도 하죠. 전신 마취 경우는 이제 조금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은 좀 보시기가 편하죠. 이게 이제 매복된 사랑니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사실 이 치아 거의 뿌리 끝에 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턱 거의 아래. 이런 분들이 이제 매복되어 있는 치아 쪽에 물혹이 같이 생긴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나 진정 마취로 빼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낭종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턱 쪽 외상을 받거나 하면은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골절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서 물혹과 함께 사랑니 발치도 하고 조직 검사도 보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는 가끔 턱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사랑니가 깊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면 수술하고 나서 턱이 굉장히 아파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랑니도 4개가 다 있다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4개 한꺼번에 다 빼드리고 좀 빠른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저도 마취하고 하고 싶어요. 사랑니를 꼭 대학병원에서 뽑아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 방법이나 그런 게 다른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빼는 거나 거기 원장님들 빼시는 거나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저희가 보통 사랑니 뺄 때 이야기하는 뭐 신경손상, 감각이상, 뭐 개고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을 때 매니지 해주는 방법,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의 일반 치과들은 그런 매니지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좀 많이 보내주시는 편이고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또 나이별로도 느끼는 통증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나이별로 다를까요? 일부는 맞고 네. 일부는 틀린 말이기는 해요. 치아가 많이 매복되어 있고 신경이 가까울수록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뼈를 많이 쳐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뼈를 삭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결국 치아를 흔들어서 빼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대 학생 때나 한 20대 젊은 여성분들은 좀 저희가 흔들면 치아가 좀 잘 흔들려서 나오는데, 30대 이상 남자분들, 특히 턱 발달 많이 네, 하시고 네. 건장하신 분들은 저희가 흔들어도 치아가 꼼짝도 안 해요. 진짜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뺄 때 엄청 힘들지만 저희가 뺄 때 힘들었던 만큼 환자분들도 마취 풀리고 나면 엄청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아프겠죠? 그럼요. 어려운 케이스잖아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우선 치아 소독하고 마취를 하고요. 잇몸 절개를 하고 치아를 뼈를 조금 삭제하고 치아를 자른 다음 여기 손으로 성함 한번 적어주시고요. 네, 이제 마취하고 발치하러 갈게요. 밥도 못 먹죠. 밥이요? 밥? 근데 마취 주사 맞을 때 아프죠? 크게 해보시고 눈은 뜨시고 입 한번 헹구시고 편히 쉬고 하시는 동안 일단 누고 계시면 되고, 혹시나 나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가슴 답답하고 불편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왼손 살짝 피시면 돼요. 발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발치하고 나서 솜을 물려드렸는데 이 솜을 최대한 오래 꽉 물고 계시는 게 좋아요. 침과 물이 섞여서 피냄새도 나고 좀 불편하고 그래요. 약간 좀 역하기도 하고 한데, 지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그 윗부분으로 이렇게 피딱지가 생겨요. 그 피딱지가 유지가 되어야 이제 발치한 부위도 빨리 낫고 뼈도 좀 빨리 차오르고 하는데, 그걸 빨리 뺀다라든지 꺼즈에 그 피딱지가 생기던 게 이게 붙어서 딸려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빨대나 뭐 담배, 뭐 우리가 기압 차이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그 피딱지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네이버를 치면 건조와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치유도 지연되고 통증도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최대한 꺼즈를 좀 오래 물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침을 자꾸 뱉어내는 행위도 그렇게 치유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니에요. 뭐 술, 담배, 무리한 운동 이런 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 몸에서 치유가 되는 과정이 시작이 될 건데,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치유 자체가 좀 지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행위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저희가 얼음찜질을 드릴 건데 한 10분 정도 됐다가 또 잠깐 뗐다가 또 10분 정도 됐다가, 그거를 총 48시간, 그 이틀 정도는 열심히 해주셔야 이 붓기가 좀 많이 좀 덜 부어요. 그래야 덜 부은 만큼 덜 아프고 그래요. 칫솔질을 하고 나서 그 가글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네. 그거를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 건조화라고 생기는 게 피딱지가 결국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냐 하면 결국 뭐 빨대나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 그리고
생각 외로 수술 부위를 엄청 꼼꼼하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계속 수시로 계속 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 각을 때문에 피딱지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불편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치 초반에는 사실 가글을 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처방해드리는 뭐 헥사미딘 가글 이런 걸로 한 하루에 한 2-번 정도 가볍게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취할 때랑 뽑을 때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어서 포크를 2개 주셨어요, 선생님. 전 먹을 수 없어. 배에 넣기만 할까요? 이건 혜민 선생님은 쓰실 수 없는 빨대. 주의사항에 유동식을 먹으라고 써 있었는데 가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먹었는데 라면 먹는 맛도 안 나고 단맛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은 반밖에 못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도 진짜 잘 챙겨 먹고 처방해주신 가글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고 이 얼음팩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붓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만큼 이렇게 피맛도 조금씩 나는 것 같고 좀 불편해요. 근데 원래 멍도 들고 하나요? 오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저 지금 실밥 뽑고 소독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사랑이 뽑고 어떠셨어요? 너무 아프고 따갑고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 잇몸 벌어진 사이에 막 음식물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붓기도 빨리 빠지고. 보여드릴까요? 멍도 별로 없어요. 제일 불편하셨던 점은 뭐예요? 이쪽으로밖에 못 씹어가지고 음식을 빨리 먹을 수 없다는 점. 지금은 불편한 거 다 없으세요? 불편해요. 조금 더 보면요. 노란 붓기 빠지는 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짠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얼룩덜룩 하면서 조금씩 색깔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없어질 거예요. 지금 뺀 것까지는 감염된 거 없이 좋고요. 실밥 다 풀었고 양치각을 잘 해주시면 돼요. 사실 사랑니 발치 저도 똑같이 치과 치료를 가면 사실 무서워하고 약속 날짜 잡히면 막 걱정부터 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사랑니 발치라는 게 잇몸도 째고 치아도 자르고 뼈도 갈고 물론 유쾌한 과정들은 아닙니다. 힘든 과정이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강아간면외과는 사랑니를 전문으로 수련하고 그 이외에 아간면 관련된 수술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해당 과목들을 수련하신 대학병원이나 주변 원장님들께 내원하셔서 미루지 말고 꼭 발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이대 서울병원은 이제 개원한 지 3년째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확실히 병원이 깔끔하고 기구들도 새 것들로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나 이제 치과 과장님께서도 구강아간면외과를 전공하셨는 이제 전문의로서 이제부터는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수련기관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 사랑니 발치 그 이외의 다른 구강아간면외과적인 치료도 믿고 내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뭐였지? 엑스레이 맞아. 카메라 좀 보면서 이야기할 거야. 그냥 막 이야기해.